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 친선 23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월드컵 예선 친선 23경기 노르웨이 vs 뉴질랜드.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피지컬 밸런스의 격차가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매치업이다. 노르웨이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웨데가르드가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의 리듬을 잡는다. 뉴질랜드는 롱볼로 압박을 피하려 하지만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이 끊기며 역습의 출발점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특히 코너킥 시니어 포스트를 향한 헤더 루틴은 이미 완성형 전술로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 기대값이 매우 높다. 홀란드의 폭발력과 웨데가르드의 전환 조율, 그리고 슈엘 데루프의 컷인 공격이 합쳐질 때 경기 템포는 완전히 노르웨이 쪽으로 쏠릴 것이다. 뉴질랜드는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전반의 리듬과 후반의 결정력 모두 노르웨이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는 경기 템포를 초반부터 장악할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코너킥 루틴에서의 니어 포스트 침투 패턴은 완성도 높은 세트피스 운영의 대표 사례다. 뉴질랜드는 피지컬과 템포 모두 밀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 완성도, 체력 밸런스, 세트피스 집중력 세 가지 모두 노르웨이가 앞서며 이 경기는 홈이 아닌 중립에서도 압도적 흐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노르웨이 승 강축,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축, 부탄 vs 레바논. 체링의 결정으로 인해 부탄의 중원은 전개와 수비 밸런스가 모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1차전에서 드러난 세트피스 대응의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레바논은 제공권 우위와 세컨드볼 장악을 통해 다시 한번 경기 주도권을 틀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너킥과 프리킥 루틴 모두에서 레바논은 구조적으로 높이를 활용한 공격 패턴을 반복한다. 반면 부탄은 중원 압박 약화로 인해 전환 대응이 늦어지고 수비 라인의 간격 조정이 흔들릴 것이다. 결국 제공권 세트피스 전환 3요소 모두 레바논이 압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1차전 완승을 거둔 레바논은 세트피스 루틴과 제공권을 앞세워 또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다. 부탄은 체링의 결정으로 인해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고 수비 라인의 응집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레바논의 세트피스 공략과 피지컬 우위가 이번 경기에서도 승부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부탄패 강축,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축, 에스토니아 vs 몰도바. 이 경기는 측면 수적 균형과 라인 간격 관리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에스토니아는 양쪽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전진하면서 측면에서 2대1 구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몰도바의 윙백이 하프라인 위로 전진할 경우 뒷공간을 활용한 침투 루트가 쉽게 열린다. 특히 사피넨의 포스트 플레이 이후 2선 침투가 이어지는 루트는 몰도바의 3백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팔루메츠는 중원에서 볼을 빠르게 전진시키며 전방 압박을 유도하고 상대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몰도바는 중원 압박에서 밀리며 수비 전환 시 라인 유지가 무너지는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도바가 세트피스로 한두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공격 전개는 어렵다. 에스토니아는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의 폭을 모두 활용하며 템포를 조절해 경기를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몰도바의 수비 블록을 흔들고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활용폭이 넓어질 것이다. 결국 에스토니아의 촘촘한 간격 유지와 측면 수적 우위가 승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공격 템포, 라인 밸런스, 전환 효율 세 요소에서 모두 에스토니아가 한 수이다. 에스토니아는 라인 간격이 좁고 전환 속도가 빠른 팀으로 측면 수적 우위를 살릴 가능성이 높다. 몰도바는 3백 구조의 측면 커버가 불안정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에스토니아가 하프 스페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전망이다. 라인 밸런스와 전환 효율성의 차이가 승부의 향방을 결정지을 경기다. 배팅 강도, 승무패 에스토니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알바니아 vs 요르단.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알바니아가 확실히 앞선다. 아사니의 인커팅과 인프런트 킥은 요르단의 하프 스페이스 수비 공백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무기다. 브로야의 포스트업은 요르단 수비를 등지고 버티며 이선의 침투를 이끌어내고 아슬라니는 템포 조절로 중원 균형을 잡아준다. 반면 요르단은 알 야잔의 결정으로 인해 수비 블록이 느슨해지고 전개 시에도 중원 압박에 쉽게 끊긴다. 특히 전환 국면에서의 반응 속도가 느려 알바니아의 빠른 인버티드 돌파를 방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반부터 알바니아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 체력 차이까지 감안하면 홈팀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흐름이다. 결국 왼발의 궤적과 세컨드볼 장악이 경기의 승부를 가를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한알바니아는 아사니의 인버티드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고 브로야의 포스트업과 아슬라니의 패싱 밸런스가 완전히 정착됐다. 반면 요르단은 주전 수비 부재와 압박 완성도의 하락으로 인해 실점 리스크가 높아졌다.
따라서 홈에서 집중력을 극대화한 알바니아가 왼발의 결정력으로 승부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 차이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알바니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추. 예멘 vs 브루나이. 1차전에서 이미 2-0으로 승리한 예멘은 알마타리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전술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브루나이는 수비 블록 재정렬이 느리고 세컨드 크로스 대응이 불안정해 공중전에서 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예멘은 풀백과 윙이 폭넓은 전진을 통해 크로스 볼륨을 꾸준히 쌓고 세컨드볼을 제가공의 유효 슈팅으로 연결한다. 특히 알마타리의 타점 싸움은 브루나이 센터백 라인 대비 확실한 우위를 보이며 세트피스에서도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 브루나이는 공간을 좁혀도 2차 대응이 늦기 때문에 라인을 내리는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대값은 다시 예멘 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멘은 1차전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초반부터 적극적인 압박과 점유율 유지로 주도권을 확실히 쥘 전망이다. 1차전에서도 예멘이 공중전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완벽히 우위를 증명했다. 브루나이는 박스 재정렬 속도와 전환 대응에서 여전히 불안하다. 이번에도 전술 구조와 체력 밸런스 모두 예멘 쪽이 앞서는 만큼 연속 승리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예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아프가니스탄 vs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은 1차전에 무득점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엔 중원 킬패스와 좌우 변속 패턴을 적극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쿠이아르가 볼 소유 후 전진 타이밍을 끌어올리고 포팔자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이선 압박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전환 구간이 짧고 간결해지며 세컨드볼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박스 근처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 반면 파키스탄은 라인을 과도하게 내리면서 하프라인 이북에서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세컨드볼 선점률이 낮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템포를 통제할 가능성이 크고 득점 루트도 전개 완성도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열릴 것이다. 특히 후반전에는 파키스탄의 체력 저하 구간이 겹치며 아프가니스탄의 중거리 선택지와 세컨드 찬스가 더욱 위협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결국 전술 밸런스, 템포 유지력, 그리고 심리적 자신감까지 모두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기운다. 일아프가니스탄은 보수적 운영 속에서도 템포 밸런스를 완벽히 조절하며 상대의 블록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파키스탄은 수비 집중력은 유지하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실질적인 찬스 누적이 어렵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이 점유율과 템포에서 앞서며 후반 구간에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아프가니스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카타르 vs 아랍에미리트. 이 경기는 명확한 전술 상승과 중원 리듬의 싸움이다. 카타르는 알만나이를 중심으로 후방 빌드업과 전방 전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경기의 템포를 조율할 것이다. 에드밀슨 주니어는 최전방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해 알만나이의 전진 패스를 받아내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그림이 예상된다. 아피프는 좌우 전환 속도를 높이며 UAE의 포백 간격을 벌리고 세컨드볼 횟수 빠른 전진으로 템포를 이어갈 것이다. 반면 UAE는 압박 강도가 높을 경우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며 전개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여실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카타르는 중원 압박을 통해 UAE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고 빠른 방향 전환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할 것이다. 특히 알만나이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은 상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경기 초반부터 중원 주도권을 장악하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카타르의 운영이 유력하다. 일카타르는 알만나이의 전진성과 에드밀슨 주니어의 문전 침투가 완벽하게 맞물리며 공격 루트를 완성할 것이다. UAE는 중원 압박에서 열세를 보이며 하프라인 이후의 수비 간격 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완성도와 활동 반경에서 한층 앞선 카타르가 경기 전체 리듬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박스투박스 전환의 완성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카타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사우디아라비아 vs 이라크. 이 경기는 전형적인 템포 조절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홈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원정 폭기 후 체력 부담이 누적되어 전방 압박 강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라크는 수비 블록을 깊게 두고 볼 점유보다 간격 유지에 집중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전망이다. 그래서 경기 템포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중원에서의 패스 교환이 늘어나는 양상이 될 것이다. 사우디는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피로 누적 속도 저하와 세컨드볼 대처 부족으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완성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라크 역시 공격 전환 시속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양팀 모두 득점 루트가 제한적인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중원 싸움 중심의 루즈한 구도가 이어지고 양팀 모두 무리하지 않는 운영으로 흐름이 잠길 가능성이 높다. 일사우디는 피로 누적과 체력 소모로 인해 템포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라크는 라인을 내리며 실리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득점보다는 중원 싸움과 간격 유지가 중심이 되는 루즈한 경기가 예상된다. 결국 양팀 모두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며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무승부 흐름이 가장 현실적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언더 강추. 튀르키예 vs 조지아. 이 경기는 측면 활용과 전환 속도에서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 튀르키예는 이을디즈의 폭넓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벌리고 그 틈으로 아크튀르쿨루가 들어가며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패턴을 완성할 것이다. 조지아는 포백 수비 라인이 깊게 물러나며 대응할 것이지만 컷백 타이밍을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지아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르게 커버하지 못해 하프 스페이스에 거대한 틈이 생길 것이다. 이 틈을 귤러가 중거리 전개로 찢으며 튀르키예의 전방 공격 루트는 더욱 다양해진다. 튀르키예는 점유율과 템포 모드에서 경기를 지배하며 전반부터 안정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다. 반면 조지아는 수비 라인이 내려앉을수록 공격 전환이 늦어지고 세컨드볼을 잃으며 수비 시간을 길게 가져갈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과 중앙 간격이 벌어지면서 튀르키예의 공격 루틴이 더욱 매끄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컷백과 측면 크로스 루트가 반복되며 홈팀이 다득점 상황을 만들어낼 확률이 크다. 1튀르키예는 측면 돌파와 컷백 루틴을 완벽히 정립한 팀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그 전술적 강점을 그대로 발휘할 것이다. 반면 조지아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압박 대응력이 떨어져 공간을 쉽게 허용한다. 결국 튀르키예의 측면 주도권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지을 것이며 홈에서 확실히 승부를 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한 단계 위에 튀르키예가 주도할 경기다. 패팅 강도. 승무패 튀르키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포르투갈 vs 헝가리. 이 경기는 점유율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경기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 포르투갈은 빌드업 구간에서 브루누가 중심을 잡고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폭넓은 점유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콘세이상이 중앙으로 좁혀들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루트를 반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헝가리는 압박 강도가 약해 박스 앞 공간에서 포르투갈이 여유롭게 슈팅 찬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호날두는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박스 안에서 위치를 조정하며 득점 루트를 찾을 것이다. 전반부터 포르투갈이 점유율을 65% 이상 가져가며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헝가리는 간헐적인 롱볼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중원에서 끊기며 템포를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슈팅 횟수, 세컨드볼 장악, 빌드업 밸런스 세 요소 모두 포르투갈이 압도할 구도다. 후반으로 갈수록 브루노의 템포 조절 능력이 발휘되며 경기의 리듬은 완전히 포르투갈 쪽으로 기운다. 1. 포르투갈은 전술 밸런스와 세트피스 완성도 모두 안정적이다. 브루노가 중원에서 템포를 설계하고 콘세이상의 측면 돌파와 호날두의 결정력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는 수비 간격이 느슨하고 라인 유지가 불안정해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구도다. 결국 점유율과 공간 활용의 완성도 차이로 포르투갈이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통제하며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포르투갈 승 필살기. 핸디 승 강추. 언더보버 추천. 이탈리아 vs 이스라엘.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세트피스 정밀도에서 이탈리아가 확실히 앞서는 구도다. 레테기의 문전 움직임과 라스파도리의 연계 능력은 상대 뒷공간을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또한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토날리가 중심이 되어 정확한 킥 배급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은 측면 압박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전방으로의 볼 연결도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수비 라인 간격이 무너지면 이탈리아의 빠른 패스 전환에 대응하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 싸움과 세트피스 루틴에서 이탈리아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까지 더해지면 이탈리아가 경기 전체를 통제할 전망이다. 1. 이탈리아는 세트피스 루틴과 점유율 관리 능력에서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완성도를 자랑한다. 반면 이스라엘은 전환시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전반 초반부터 경기 리듬은 이탈리아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트피스를 기점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이탈리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아일랜드 vs 아르메니아.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체력과 압박 강도의 차이가 경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아일랜드는 홈에 이점을 안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할 것이며 콜린스의 안정된 후방 빌드업이 전방 연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메가티어는 상대 빌드업의 첫 패스를 차단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브레디는 측면에서 크로스 타이밍을 맞춰 찬스를 창출할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장거리 원정 피로 누적으로 인해 전반부터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세비키안과 스페르치안의 연계가 끊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의 리듬은 아일랜드 쪽으로 기울 것이며 중원 장악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홈팀이 확실히 앞선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아일랜드의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지며 경기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것이다. 이라일랜드는 체력과 압박 강도에서 완벽히 앞서며 홈에서 강한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아르메니아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빌드업 불안이 겹쳐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아일랜드가 템포 주도권과 세컨드볼 장악으로 완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일랜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안도라 vs 세르비아.
이 경기는 명확한 높이 싸움의 구도다. 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를 중심으로 한 공중전 전술을 가동하며 크로스 볼륨을 극대화할 것이다. 안도라는 라인을 낮추고 버티기를 시도하겠지만 중앙 센터백 라인이 신체 조건에서 밀리기 때문에 박스 안대처가 쉽지 않다. 특히 세르비아의 좌우 풀백이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면 안도라의 수비 간격은 점차 벌어질 것이다. 루키치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패스 템포를 올리고 도중에 미트로비치가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들며 타점 싸움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미트로비치가 직접 득점하거나 세컨드 찬스를 루키치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자주 만들어질 전망이다. 반면 안도라는 역습 루트가 단조롭고 전방 연결 고리가 약해 공격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르비아가 볼 점유율과 공중전 점유율을 모두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안도라가 후반까지 버티더라도 높이와 제공권 싸움에서 계속 밀리면 결국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 피지컬, 세트피스 루틴까지 세르비아가 완전히 우위를 점하는 구도다. 1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경기의 방향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안도라는 신체 조건과 수비 라인 간격 모두에서 밀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공중전 피로가 누적될 것이다. 루키치의 패스 템포와 테르지치의 크로스 타이밍이 살아나는 순간 경기는 세르비아가 원하는 흐름으로 기운다. 결국 높이와 전술 효율의 격차가 명확한 만큼 이번 경기는 세르비아의 승리로 기결될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안도라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라트비아 vs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점유 기반의 스윙 전환과 포켓 침투를 통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갤러거의 좌우 전환 패스가 라트비아의 파이브백을 좌우로 흔들며 간격을 벌릴 것이고 이때 생긴 공간으로 케인과 사카가 침투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트비아는 블록 수비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90분 동안 동일한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잉글랜드의 공격 템포는 점점 빨라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트비아의 체력 소모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전환 타이밍이 맞춰지는 순간 골문 근처에서 순도 높은 결정 장면이 반복될 전망이다. 라트비아가 한두 번 역습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아 지속적인 위협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결국 갤러거가 만들어낸 공간과 케인의 피니시 감각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1잉글랜드는 갤러거의 중원 장악과 스윙 패스를 축으로 경기의 템포를 완벽히 지배할 것이다. 케인의 결정력과 사카의 폭발적인 돌파가 결합되며 라트비아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 전술, 체력 모든 면에서 우위에 선 잉글랜드가 이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라트비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강추 스페인 vs 불가리아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선수 간 전환 이해도에서 스페인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스페인은 예레미 피노의 측면 돌파와 미켈 메리노의 전진 배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를 완성한다. 반면 불가리아는 포백 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빠른 전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 오야르사발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 불가리아의 밸런스를 흔들며 중원에서의 템포 주도권은 완전히 스페인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 스페인은 경기 속도를 끌어올리고 불가리아를 하프라인 아래로 몰아넣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전술적 이해도 차이가 더욱 커지며 불가리아는 라인 유지조차 힘겨운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스페인의 변칙 전술과 유연한 전환 구조가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흐름으로 기결될 것이다. 1스페인은 전술적 다양성과 유연한 템포 조절 능력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불가리아는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고 수비 간격 유지가 어려워 후반으로 갈수록 밀릴 전망이다. 결국 예레미 피노의 폭발적인 돌파와 미켈 메리노의 위치 변화가 승부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며 스페인이 주도권을 잡고 완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스페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퀴라소 vs 트리니다드 토바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 그리고 라인 간격 유지 능력의 승부를 가를 경기다. 퀴라소는 볼 탈취 직후 전진 패스 타이밍이 매우 빠르며 세컨드 라인의 침투가 정교하게 이어진다. 로카디아의 직선 스프린트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비 간격을 찢어놓을 만한 수준이다. 마가렛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방향 전환을 주도하면 루메라투가 곧바로 볼을 전진시켜 공격 전환을 완성한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압박 강도가 낮아 전방 압박 대응이 늦고 후방에서 라인 리셋 타이밍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퀴라소가 중원에서 압박을 유도하고 역습 전개로 돌파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쪽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측면 폭을 넓혀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다. 후반으로 갈수록 퀴라소의 체력 유지력과 전환 속도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수비 라인이 점차 내려앉으며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 수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라소의 공격 템포는 쉽게 끊기지 않을 것이며 경기 흐름 전체를 자신들의 리듬으로 가져갈 전망이다. 압박 전환 침투 세 요소 모두 퀴라소가 한 단계 위의 완성도를 보인다. 1퀴라소는 공수 간격이 촘촘하고 전환 템포가 빠른 팀으로 로카디아의 스피드를 중심으로 한 역습 패턴이 완성 단계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수비 라인의 대응 속도가 느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키라소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 라인 침투를 통해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전술 완성도와 전환 효율성에서 키라소의 우위가 명확한 승부다. 패팅 강도. 승무패 키라소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푸에르토리코 vs 아르헨티나.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전력 차이 매치업이다. 아르헨티나는 전방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푸에르토리코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할 것이다. 데폴이 중심이 된 미드필드 압박이 상대 전진 루트를 완전히 묶고 로 셀소의 짧은 전개로 점유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푸에르토리코는 수비 블록을 깊게 두겠지만 중원 간격이 넓어 전환 과정에서 쉽게 공간을 내줄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측면, 오버래핑을 섞으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전망이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수비 간격이 무너지면 알바레즈의 침투 플레이가 결정적인 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 체력 기술의 모든 면에서 아르헨티나가 경기 흐름을 끝까지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에르토리코는 홈의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상대의 압박 강도와 템포에 밀려 전개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아르헨티나는 미드필드 장악력과 공격 전환 속도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줄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며 아르헨티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푸에르토리코 패 필살기. 핸디패 강추. 언더보브 추천. 콜롬비아 vs 캐나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세트피스 정확도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콜롬비아는 하메스를 중심으로 전환 템포를 끌어올리며 디아스의 돌파와 연계 플레이로 공간을 열어간다. 캄파즈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통해 상대의 압박 간격을 넓히고 공격 템포를 유연하게 조절한다. 반면 캐나다는 탈압박 루트가 단조롭고 중원 압박 시 라인이 쉽게 벌어진다. 콜롬비아는 이런 구조적 약점을 이용해 전반부터 점유와 세트피스로 리듬을 잡을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전술 집중도 차이가 커지고 콜롬비아가 경기를 완전히 잠글 가능성이 높다. 결국 킥의 정확도와 전환 효율성에서 완전히 다른 레벨의 팀이 맞붙는 경기다. 콜롬비아는 하메스의 킥 정확도와 디아스의 폭발력으로 경기의 템포를 완벽히 통제한다. 반면 캐나다는 압박 간격과 전환 타이밍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험과 완성도에서 한 단계 위인 콜롬비아가 홈의 열기 속에서 승부를 끝낼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콜롬비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자메이카 vs 버뮤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체력 유지력의 싸움이다. 자메이카는 초반부터 측면 폭을 넓히며 브라운의 오버래핑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그레이와 러셀은 중앙 마이너스 측면을 넘나들며 템포를 끌어올리고 팍스 근처에서 반복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전반에는 버뮤다의 수비 블록이 비교적 단단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자메이카의 공격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자메이카의 순간 스피드가 빛을 발하고 버뮤다는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러셀의 중원 장악과 그레이의 침투 타이밍이 맞물릴 경우 결정적인 찬스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경기 후반부 피로 누적이 쌓인 버뮤다가 자메이카의 빠른 템포 전환을 견디지 못하고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자메이카는 빠른 템포와 유기적인 침투로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레이와 러셀의 연속적인 움직임은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버뮤다는 수비 라인 유지가 불안하고 체력 저하 구간에서 반응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자메이카가 전반의 리듬을 이어가며 후반 폭발력을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자메이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추. 미국 vs 호주. 이 경기는 점유율을 앞세운 미국과의 역습 완성도가 높은 호주의 명확한 전술 상승이 맞붙는 흐름이다. 미국은 홈 이점을 기반으로 전반부터 중원 점유율을 장악하며 루나와 드라, 토레의 연계로 측면 마이너스 중앙 전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호주는 수비 블록을 깊게 형성한 뒤 후르스티치의 롱 패스로 빠른 전환 공격을 시도할 것이며 이는 미국 수비 뒷공간을 겨냥한다. 특히 보일과 맥칼페의 빠른 침투는 미국 수비가 전진 압박을 시도할 때마다 위협적인 카운터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홈에서 경기 템포를 유지하며 세컨드볼 회수와 전방 압박의 강도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전반에는 미국이 주도하되 후반에는 호주의 역습이 간헐적으로 위험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의 균형은 유지되겠지만 결정력과 홈 에너지를 감안하면 미국이 근소하게 웃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로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능하다. 루나의 드리블과 드라, 토레의 템포 조율이 경기 전체 흐름을 만들어내며 후반에도 꾸준한 에너지 유지가 가능하다. 호주는 역습 완성도가 높지만 세트피스 수비와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한 부분이 있다. 결국 홈의 에너지와 전술 밸런스를 감안할 때 이번 경기는 미국이 경기를 통제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미국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파나마 vs 수리남. 이 경기는 전형적인 공격 대 수비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파나마는 중앙 미드필더 고도이의 대각 침투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격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로드리게스는 박스 안에서 타이밍을 맞춘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이선의 디아즈는 세컨드 찬스 창출에 집중할 전망이다. 반면 수리남은 5백 구조로 수비를 단단히 구성하겠지만 측면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파나마의 공격 패턴이 정조준할 것이다. 특히 고도이의 대각 침투 타이밍에 수리남의 윙백이 대응하지 못하면 전방 로드리게스에게 크로스 혹은 컷백 루트가 쉽게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파나마가 줄 것이며 상대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리남의 체력이 떨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지면서 실점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템포 유지력과 공격 완성도에서 한 수위의 파나마가 경기 전체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파나마는 고도이를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수리남은 수비에 전념하겠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공격 루트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템포와 압박, 전환 속도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파나마가 홈에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파나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추 엘살바도르 vs 과테말라. 이 경기는 속도와 라인 간격의 싸움으로 압축된다. 엘살바도르는 마우리시우와 엘리케즈의 라인 브레이킹을 중심으로 과테말라의 과도하게 전진한 수비 라인을 정면으로 공략할 것이다. 오르티즈가 중원에서 볼을 잡아 전방으로 투입하는 타이밍이 경기 흐름의 핵심이다. 과테말라는 점유율을 높이려 하겠지만 수비 뒷공간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라인을 올린 상대의 등 뒤를 노리며 한순간의 침투로 득점 찬스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마우리시우의 스프린트는 수비수를 따돌리고 골키퍼와 1대1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전반 초반부터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과테말라는 빠른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수비 가담 타이밍을 놓치면 엘살바도르의 공격진은 반복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위협을 가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과테말라의 체력이 떨어지면 수비 라인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흐름은 빠른 템포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앞선 엘살바도르 쪽으로 완전히 기울 전망이다. 엘살바도르는 라인 브레이커 듀오인 마우리시우와 엘리케즈를 중심으로 과테말라의 불안한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반면 과테말라는 라인 유지에 집착하다가 전환 속도에서 밀리며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속도전에서 우위를 점한 엘살바도르가 홈의 기세를 앞세워 주도할 경기다. 패팅 강도 승무패 엘살바도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멕시코 vs 에콰도르. 멕시코는 베가와 모라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를 중심으로 박스 근처에서 2대1 원투 패스를 이어가며 수비 시선을 끌어내고 히메네스가 포스트 역할로 후방 침투 경로를 열어줄 것이다. 이때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순간적인 템포 전환이 에콰도르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에콰도르는 4-4-2 라인 간격을 좁히려 하지만 풀백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 측면 공간을 반복적으로 내준다. 특히 카이세도가 중앙에서 커버 범위를 넓히려 할수록 좌우 블록의 균형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멕시코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은 에콰도르 수비의 약점을 정조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가 역습 시 예보와의 피지컬로 한두 번의 찬스는 만들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멕시코의 짧은 패턴 플레이가 주도할 경기다. 후반 체력 분기점 이후에는 멕시코가 점유와 박스 점유율을 동시에 장악하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것이다. 일멕시코는 베가와 모라 중심의 유기적 공격 전개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히메네스의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득점 루트를 다층적으로 만든다. 반면 에콰도르는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전환 상황에서 커버 타이밍이 불안하다. 결국 이 매치는 템포 전환과 공격 완성도에서 한 수위인 멕시코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